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한능검 고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야! 또 한번 이렇게 힘을 이렇게 냅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요즘 제가요 혹시 저를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작년에 찍었던 강의를 보시면요 제가 몸무게가 좀 꽤 나가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좀 혈압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소식을 좀 해요. 저녁에 제가 지금 강의 지금 저녁에 찍고 있거든요. 전 저녁은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찍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음식물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게 안 외워지는 거야. 그래서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래서 굉장히 소식을 하는데 자꾸 여기 선생님들이 자꾸 뭘 먹여가지고 정말 미운 사람들인데 소식을 하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그래서 10kg를 뺐어요. 10kg를 뺐는데 굉장히 몸이 가볍더라고요. 네,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워풀한 이런 강의가 안 나오나?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좀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지금 음식은 좀 이렇게 줄이는 것도 괜찮겠다.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적당히 먹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 왜 드냐고요? 제 강의 볼 때는요, 저도 안 먹고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드시고 강의 듣지 마세요. 왜? 여기 자잖아. 제 강의 들으신 다음에 기분 좋게 맛있는 걸 드시는 건 어떨까? 네, 저도 역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지 말고 눈동그랗게 드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조선시대 후기, 사회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앞에 여러분들 경제 파트도 그랬지만 진짜 한 단어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이제 변화, change입니다. 네, 정말 많이 변한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등사회, 이 근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선 후기 역동적으로 가고 있는데 조선 후기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제의 동요라는 거예요. 이 신분제의 동요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양반수는 증가하고요. 양반수는 증가하고 그 다음이 상민과 그 다음이 노비의 수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 쓰는 용어를 한번 들어본다면 전 인민의 양반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 상민과 노비수. 상민과 노비수가 죽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 이게 살벌해. 상민과 노비가 죽는 게 아니라 상민과 노비가 양반 측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아시죠? 자, 그러면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항상 조선 후기는 이 양난, 그렇죠? 이 양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 양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쟁이 엄청 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소실되었냐면 일단 토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양안. 자, 우리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이 양안이 소실됩니다. 토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양안이 소실됩니다. 전쟁 때문에. 그 다음이 호적. 호적은 이제 사람들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몇 명 있고, 뭐, 연령은 어떠며, 성별은 어떠며, 이것도 또 불타 없어지는 게 굉장히 많았죠. 이건 이제 사람.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국가의 재정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국가의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 재정 악화될 수밖에 없죠. 이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그게 뭐였냐면 바로 조선 후기 때 정부가 직접 주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납속책이라는 거예요. 자, 납부토록 하는 거예요. 뭐를? 이게 곡식이에요. 곡물을 납부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이 곡물을 납부하고요. 양반직을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공명첩이라는 것이죠. 공명첩.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 지금 여기 사진 나왔죠, 여러분들. 그죠? 이름이 이렇게 비어있어요. 이름 비어있는 이런 임명장들이 지금 짜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이제 파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실질적인 어떤 그 관리의 그 직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명예직이죠, 명예직. 하지만 양반이 되면 여러분 뭐가 좋냐면요. 이게 이 공명첩이 이게 폭발적 인기를 끌어요. 이거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양반이 되면요. 양반은요. 이 군역이 면제가 돼요. 군대를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를 안 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선 후기 때 왜 수치 체제에서 배웠던 역의 세금, 조선 후기 뭐였죠, 여러분들? 왜 대립제 방문수포제 어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필만 내도록 하는 거. 그게 뭐였죠? 균역법. 어느 왕 때? 영조 때. 하지만 그 균역법에서도 양반은 안 내요. 양반은 안 내요. 양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양반 되면. 양반의 상징이 뭐냐면 포 안 내는 거거든요. 군대 안 가는 거거든요. 너도 나도. 돈만 있으면 양반.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있냐 말이야. 있죠. 조선 후기 때 여러분들 이양법을 통해 가지고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한다? 그 1명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되는 거예요, 이게. 돈 많았으니까 그거 국가 내고, 국가는 그거 받아가지고 국가 좀 사치우고. 좋잖아요. 서로 윈윈이잖아.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 도학자들, 이율곡 이황 시대였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싸구려들, 돈을 받고 이런 싸구려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 후기는 이게 무너진 거야. 이제는 이 돈맛들을 사람들이 안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선 후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신분제도 그렇게 변할 겁니다. 자, 어떻게 변하는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신분제 동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분제는 기본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나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먼저 양반부터 볼까요? 자, 양반층의 분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양반은요, 크게 세 덩어리로 분화가 됩니다. 먼저, 여전히 중앙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양반들. 자, 정치 파트 우리 공부했으니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정치 파트에서, 조선 후기 때, 그럼 환국정쟁. 그죠? 숙종 때 주로 있었잖아요. 환국정쟁. 거기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았던 당이 어느 당이라고 했죠? 서인당. 그죠? 서인당이 이제 경종을 지지하는 어디? 왜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거. 별책이 한번 달아와야죠.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 그렇죠. 영조를 지지하는 노론. 하지만 최종적 승자는 노론. 그죠? 서인 노론당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 쥐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 그래서 권반이라고 그래요. 권반. 자, 권반은 통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서인과 남인의 어떤 붕당 정치 쪽에서 남인이 결국 탈락! 남인들은 어디로 오는 거예요? 뭐 향촌으로 가야죠.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향촌에서 그나마 나 양반 입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 하지만 중앙의 권력끈은 떨어졌어. 하지만 향촌에서 나 양반이야. 나 양반이라고 알아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대로 우리는 향반이라 그래요. 그런데 권력의 끈도 떨어지고 양반이 하는데 돈이 아예 없네. 완전 몰락한 양반이 있어요. 그런 몰락한 양반은 누구라고 하냐면 잔반이라 그래요. 이 잔반이 급식실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죠? 잔반이라 그래요. 완전 몰락한 양반. 그래서 권반, 양반, 잔반.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권반, 향반, 잔반이 있는데 이 잔반은 거의 몰락 양반. 몰락 양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중인을 한번 보죠. 중인. 자,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니까 중인을 한번 볼 텐데 이 중인들 중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서얼들이에요. 서얼들. 자, 이 서얼들은요. 서얼은 제가 누구라 그랬죠, 여러분들? 첩의 자식들. 그죠? 서자, 얼자. 그죠? 서자는 엄마가 양인, 얼자는 천민. 그래서 서자, 얼자. 했잖아, 홍길동.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저를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서울. 대표적인 홍길동전 서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서울들이 말이죠. 조선 후기 와서는 뭔가 이렇게 우리도 양반 핏줄인데, 아버지 양반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중인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름을 당해야 되냐? 왜 우리가 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지? 서울들이 여러분 문과도 응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신분 상승을 위한 상소를 올려요.
억울하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한직으로 돌리십니까? 우리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한 따뜻한 왕이 있습니다. 그 따뜻한 왕 누구? 바로 우리의 정조대왕이시잖아요. 정조. 그죠? 이 정조가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 이 소론과 이 노론 속에서 특히 이제 이 노론과의 어떤 그 정적 관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사를 등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다? 규장각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초자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초계 문신제. 왕권 강화 차원에서 연결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규장각 검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규장각 검서관. 자, 이 규장각 검서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좋은 자리로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라. 이 규장각 검서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대표 인물이 박제가. 그 다음이 유득공. 다 이 규장각 검서관 출신들이에요, 여러분들. 박제가 이제 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박제가. 유득공은 이미 배웠는데 남북국 시대 발해고 처음 썼던 유득공 이런 인물들이 규장각 검서관 출신들이에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신분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서얼들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있어봐. 서얼들 이렇게 보니까 뭐야? 쟤들 저렇게 상승 올려가지고 저렇게 올라가네?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야, 우리도 전문직 중인들, 원래 중인들, 오리지널 중인들, 그죠? 이 전문직 중인들이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그래서 해보자. 그래서 소청 운동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상승 올리는 거예요. 예, 소청 운동해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네, 실패해요. 실패해요. 아유, 어떡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전문직 중인들, 이 시대는 누구의 시대예요? 전문직 중인들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여러분들 전문가의 시대예요. 전문직 중인 이 당시에 있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다 의사들, 뭐 변호사들 다 이런 사람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힘들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들 뒤에 오는 사람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이오. 자, 어쨌건 소청운동 실패해요. 네. 하지만 이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양반보다 왜냐면 이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제 이 번역하는 사람들, 통역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벌어요. 중국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되니까 당시 조선 후인 여러분들도 이 상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잖아요. 중국에서 물건 하나 갖고 와서 팔면 이건 배가 남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되니까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양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도 양반들처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양반들처럼 우리도 시도 짓고 그림도 쓰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시사. 이런 시사를 조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반 따라하기가 지금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죠? 네. 나도 양반 한번 해볼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양반 중인 상민이 있으니까요. 자, 이 상민층은 어떻게 분할을 하냐면 자,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경제 파트 할 때 이양법, 생산의 비약적 증가를 통해서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한다. 그 1명이 바로 경영형 분홍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제 분홍이 되는 거예요. 분홍이 되고 그 다음에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해. 그럼 나머지 4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토지에 떨어져. 근데 여러분들 농민들이 토지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자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개의 축이거든요. 자본과 노동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유럽 역사 같은 경우에서도 농민들이 토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박아놓는 거.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잖아요. 울타리 치는 거. 선생님, 울타리 치는 거 뭐라 그래요? 그렇죠. 바로 인클로즈 운동. 인클로즈 운동이 뭐예요? 바로 농민들이 토지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하는 거.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양법을 통해 가지고 5명이 아니라 1명이 하면서 4명이 토지 떨어져 나와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어떤 그 요소들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갖추는 건 좀 비극적이긴 하다.
그죠? 예, 어쨌건 간에. 자, 그럼 분홍과 그 다음에 임노동자. 임노동자로 이렇게 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이 분홍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이 분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항법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 단계는 명예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게다가 명예를 얻으면요, 실리도 따라와요. 양반이 되면 양반이라는 명예뿐만 아니라 실리도 따라와요. 뭐가 따라오나 그랬죠? 군대 안 가요. 포를 내지 않아요. 좋잖아. 그죠? 명예도 얻고 실리도 얻고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있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홍들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족보를 매입을 해요. 족보를 매입을 해요. 가만히 있어봐. 족보를 매입을 해? 족보를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사야 돼? 누가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는 사람이 있어. 누가 팔까요? 이 사람들. 몰락한 양반이 있으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니까 파는 거예요. 오케이, 족보 매입. 그 다음에 또 이거 안 돼? 그럼 족보 위조. 족보 위조 하지 뭐. 위조.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방법 저 앞에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납속책. 정부에 사면 되지 뭐. 납속책.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양반화가 되는 거예요. 양반이 되는 거죠. 이들을 우리는 뭐냐면 신향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양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홍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양반이 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임노동자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기 저 광산에 저기 저 덕대가 부르네. 덕대가 불러. 거기서 저기 하루 가서 저기 광물 캐고 은 캐고 해가지고 하루 벌어 먹고 하루 살아야지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경제 파트와 배운 거 이제 연결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상민들이 있어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상민하고 이제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지금 같은 동네란 말이야. 같은 동네인데 지금 상민들이 지금 이제 비단 옷 입고 말이죠. 양반이 된 거야. 여러분들 그 박지원의 그 양반전이 그 얘기 아니에요. 양반 연습하는 거잖아요. 걸을 때는 절대 뛰지 않는다. 그리고 팔자걸음으로 걸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허리를 약간 몇 도로 틀고 뭐 이런 거 배우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 양반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짝퉁 양반이잖아. 어쨌건 간에. 그 짝퉁 양반을 바라보고 있는 진짜 양반들은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히 이 양반들. 가뜩이나 중앙에서 끈 떨어져가지고 지금 탁 스트레스 받는데, 저 쌍것들이 지금, 저 상놈들이 지금 말이야. 지금,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비단옷 입고 쟤네들이 거들먹을, 쟤네 뭐니?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 그 다음에 사를 보면은 이 양반들이 말세라 그래요. 세상이 지금 망해가는 거구나. 이 조선의 어떤 그 가치는 망해지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세상이 말세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시선을 가질 확률이 더 커요. 왜냐하면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살아온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서 깨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아니올시다라고 보는 게 다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수의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모습들, 그 세상이 말조라고 하는 모습들 아니잖아요. 그 현상은 바로 새로운 세상을 잉태하려는 하나의 과도기의 모습이잖아요. 그 과도기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는 좀 다른 뭔가 삐걱삐걱대는 모습, 불편한 모습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혹시 우리 미래에 올 싹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역사 왜 배우는데요? 그러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외워가지고 시험 보려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내 앞에 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 고개를 한 번 좀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그런 시각을 갖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시면요 고급스러운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 양반들 열받죠 지금. 자, 그래서
이 향반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 향반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 향반들이 바로 이 상민들 있죠. 특히 이제 분홍들. 이거 부러지기도 하네. 이 분홍들과 한판 붙었던 사건.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바로 향전이라 그래요. 향초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아랑대고 있는 거야 지금요. 이 뭐야 하면서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우리는 구향이라 그래요. 이들을 우리는 구향. 자, 이 구향은요. 이럴 때서 어떻게 할까요? 저 짝퉁 양반들과 차별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보학이 이렇게 발달해요. 조선 후기 보학. 보학이 뭐냐고요? 족보 외우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 당시 태어나지 않길 너무 잘했어. 족보 그 두꺼운 걸 다 외워야 돼. 이걸 못 외우면 이건 짝퉁 양반이야. 이걸 외워야 이게 오리지널 양반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다 외워? 그죠? 잘 외우면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 사당이라든지 우리 어떤 그 선조를 모시는 어떤 사당 이런 축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제 구향들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동성촌. 같이 모여 사는 거야. 그러니까 최씨 집안끼리 모여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조선 후기 오면 여러분들 이 가부장적 사회가 굉장히 구축이 돼요. 굉장히 강하게 구축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가부장적인 모습들. 즉 여성의 지위가 팍 떨어져요. 가부장적인 모습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들 고려 말 조선 전경은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재산을 똑같이 나눠줘 버리면 재산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남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장남에게 몰아주고 그 밑에 차남이건 뭐 애들은 뭐냐면 장남만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 살아야 돼. 차남, 둘째, 셋째 딴 데 살면 먹고 살 게 없어요. 모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성촌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장남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인 어떤 모습들이 만들어지면서 여성의 지위는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고려말 여러분 여성 어땠어요? 그 조선 전까지 이어지는데, 그죠? 예, 상속 똑같이 받았고요. 제사도 지낼 수 있고요. 근데 조선 후기 와서는 완전히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바로 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요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들은 뭘까요? 이들은 이제 신양이 되는 거예요. 신양. 저 향반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저것들이 참 저거 아주 그냥 있는 티를 내. 응?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요? 이들은 뭐가 있는데? 머니가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찔러? 사또! 인정! 이게 인정이요. 하고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관이 결탁하는 거예요. 지방관. 믿을 건 너밖에 없다, 야. 지방관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지방관이 가끔 여러분들 향안이라는 게 있어요. 향촌에 있는 양반들의 안은 제가 이제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향촌에 있는 양반들의 리스트야, 리스트. 장부야, 장부. 진짜 양반 리스트. 허이! 불이 났네. 불이 났어. 불 태워졌네. 이거 누가 이게 고약한 놈, 누가 이게 향안을 불태웠단 말이냐, 이거. 다시 써야 되겠구나. 신양의 그 경주 최태성. 원래 있었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양들이 그냥 이게 맞붙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지방관이,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또 하나 내 연결시켜줄까? 지방관은 여러분들 지금 정조 때, 기억나죠? 여러분들 정조 때 향약,
원래 이 향약이라고 하는 건 이 양반들이 그 농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약속이라고 제가 조선 장기에 그렇게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 사적들의 힘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정조는 그 향약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관리하도록 했죠? 바로 이 지방관이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관 힘이 세. 그 센 이 지방관의 이 신앙에 돈을 붓는 거예요. 여기도 막강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 리그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쪽 리그도 만만치 않은 거죠. 이러니까 향전이 벌어지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저것들, 저 싼 것들 하면서 니네들이 뭔데? 라고 하면서 나오는 모습들.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들. 하지만 여러분들 이 혼란, 이 혼돈은 결코 과거로 가기 위한 모습들이 아니라 바로 미래로 가기 위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역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혼란이 아니라 역동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네, 이게 바로 향전의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또 하나 봅시다. 자, 뭐냐, 이번 이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 있겠습니다. 천민. 자, 이 천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일단은 노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노비가 뭐 이건 어느 시대나 압도적으로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민들이 조선 후기 오면요 도망을 가. 이들도 내가 이렇게 서럽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 나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고 그 다음이 양인화입니다. 양인화. 양인이 뭐냐면 여러분들 양반, 중인, 상민 요 세 계층을 우리는 양민이라 그래요. 양인이라 그래요. 양인. 그 다음에 천민. 그래서 세 개를 한 덩어리 묶으면 양인, 천민. 그래서 요 시스템을 양천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양천제는 여러분들 경국대전에 원래 규정되어 있는 조선시대 신분제도예요. 원래 양천제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양반들이 그래서 이 상민들을 상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반상제. 요 시스템을 우리는 반상제라고 하거든요. 분화시키는 거예요. 원래 경국대는 양천제. 요걸 한 덩어리에 묶어서 양인, 상민, 양인, 천민, 양천제거든요. 그런데 이건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인층, 요층은 과거식 응시가 가능해요. 그래서요. 양인 이상은 과거식 응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민들도 역시 과거식 응시가 가능한 거예요. 힘들겠지만.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양천제라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반상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을 나뉘고 있는 반상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 국가에서도 양인으로 올리려는 모습들이 보여요. 자, 어디서 보이냐면 이 양인으로 만드는 방법들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노비종모법이라는 게 있어요. 노비종모법. 자, 노비종모법.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조선시대 전기 공부할 때 우리 배웠죠? 노비는요 한쪽이 천하면 무조건 천민이에요. 노비예요. 일천즉천이잖아. 아빠 엄마 중에서 아빠는 양인이야. 근데 엄마는 천민이야. 그러면 그 자식은 뭐야? 그 자식은 일천즉천. 엄마 천민이니까 무조건 천민이에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비 종모법은 얘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면 아빠 천민이야. 엄마가 양인이야. 그럼 그 자식은 그 자식은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자식은 그 자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은 노비는 종모 어머니 쪽으로 따라간다. 지금 아까 제가 아빠 천민 엄마 양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 엄마 쪽을 따라가니까 신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야. 이렇게 노비종모법. 그래서 양이들을 지금 많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알겠죠, 여러분들? 국가 재정이 안 좋잖아, 지금 국가 재정이. 세금을 내는 층이 누구예요? 양인층이죠, 양인층. 그러니까 노비를 줄여가지고 어떻게 양인을 좀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있어요. 아예 국가에서 그냥 노비들을 풀어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노비 해방이에요. 공노비 해방. 여러분 산업이 아닙니다. 예, 공노비의 해방. 이거 이제 1801년 요거 순조 때
순조 때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너 공rob이 너희들 너 양이네. 그리고 세금 내. 라고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산업이까지도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이건 가보개혁. 가보개혁 때 가서 산업이까지 없어지는 거고요. 이미 공노비 해방은 이 순조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회는 지금 이제 이렇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이런 계층 구조로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선 후기는 이제 성리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정통한 명물 따지는 거잖아요. 양반과 천민 중에서 누가 정통이에요? 양반 따지는 거예요. 다 구분해 놓는 거거든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이 신분제도를 유지해주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로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성리학 시대는 간 거야. 조선 후기는 성리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신분제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 맛을 알기 시작했는데 안 되지. 그저 옷 빳빳하게 입고 말이야. 에이 상인들 그 거짓말이야. 에이 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이제 조선 시대는 굉장히 많은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천민들이 상민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상민들이 양반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중인들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역동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조선 후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는 그래서 틀리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모습 한번 살펴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성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전 인민의 양반화가 이루어지는 과정들,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머리통이 커지는 거예요. 머리통이 커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 양난을 거치면서 이미 양반들의 권위는 떨어졌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 모습들, 그 양반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좀 동요를 좀 누르기 위해서 뭐 보세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감세 정책 취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이 성리학적 사회를 더욱더 교조화시켜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이런 구조들을 더욱더 굳건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는 이완되고 있어요. 또 북벌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려고 하죠. 외부적으로는 북벌론, 경제적으로는 감세정책,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사회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양반들의 권위는 떨어졌고 이렇게 양반화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교육을 또 많이 하거든요. 양반 됐으니까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서 점점 이제 의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이 좀,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특히 이 상민들과 이 기층민들, 여기 지금 뭐 이런 어떤 뭐 노비들이라든지 기층 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민의 의식이 성장을 합니다. 민의 의식들이 성장을 합니다. 자, 그 민의 의식 성장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민의 의식 성장. 의식 성장. 왜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상황인가요?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 민이 등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민이 커져야지. 어떻게 그냥 딱 자기 국민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민이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모습으로 나오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몸부림이 조동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이때 여러분들 예언사상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합니다. 예언사상이 유행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언서가 있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정감록. 이제 이 시 세상은 끝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세상, 정씨가 세운 세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예언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도참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륵신앙. 이건 뭐 미륵은 뭐 항상 나라가 망하는 시점 되면은 등장하잖아요. 저기 뭐냐, 신라 시대 때 말. 아예 그냥 미륵이 등장하셨잖아. 누구예요? 궁예.
관심법, 나는 미륵이다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항상 그래. 항상 나라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땐 미륵이 등장해. 왜? 미륵은 어떤 부처인데? 바로 미래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미래부처잖아요. 미래부처. 그죠? 이런 거 등장하는 거야. 예언 사상이 이제 이런 식으로 확산되는 모습들. 게다가 평등을 강조하는 종교. 이런 게 등장합니다. 바로 평등의식.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평등을 강조하는. 이 평등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데 이 평등에 영향을 주었던 종교가 나와야 돼. 종교. 그 종교가 뭐냐면 먼저 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서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서학은 말 그대로 서양의 학문이에요. 서양의 학문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천주교, 종교로 됩니다. 종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이 천주교에 들어올 때 우리는요 학문으로 들어왔어요. 학문으로. 발음이 좀 그렇다. 좀 그러네. 네, 이걸로 들어왔어요. 이걸로요. 그죠? 네, 이걸로 들어오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종교로 자리 잡는 거죠. 이 천주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조선사회 신분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어떤 마찰이 있겠구나라는 생각 드시겠죠? 예,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박해.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근대 근현대사 시간 들어갈 때 대표적인 게 병인박해. 천주신을 탄압하는 과정 속에서 병인양요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좀 제사 지내지 마. 제사 지내지 말라. 이러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 아니 부모님한테 제일 중요한 게 제사인데 그걸 주제 좀 이런 것들이 이거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서학만 있니? 우리도 동학도 있다. 동학. 자, 이 동학은요. 누가 창시했습니까? 네. 우리 할아버지예요. 네. 최재우. 이게 경주 출신들. 그 집성촌. 경주에서 출발해요. 동학이요. 우리 집안은 이렇게 반골 집안이야. 이렇게 고생질을 많이 하는 그 시대의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그런 우리 최천 할아버지부터 왜 그래 진짜. 정말 왜 이렇게 사서 고생질을 하시는 집안이야 진짜. 자, 이 최재우에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최시영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이 동학은요. 자, 이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교리 대표적인 게 있다면 그건 뭐가 있냐면 바로 인내천. 그죠? 인내천. 시천주.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 다 하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양반, 상인, 중민, 천민 이 상놈들 멍석말을 해라. 아니죠. 왜? 그 상민 안에도 하늘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바로 인내천, 시천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동학교도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동학이 이제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바뀌었죠. 천도교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그 친구 그 결혼식 거기서 했어요. 천도교 교당에서 했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이런 종교가 있나? 근데 그 친구 사회 보느라고 제가 거기서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천도교 신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최재우 때부터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동학의 어떤 그 성경책이라고 할까? 그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동경대전, 용담유사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는 동경대전. 요게 이제 성경책, 교회에서 성경책이라면 그다음에 용담유사.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찬송가? 용담유사.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동학과 관련된 것들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나님 옆에 다 똑같다. 뭐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인기 폭발. 이러니 성리학으로 뭘 설명하겠어요. 성리학은 이거거든요. 분수에 맞게 살라는 거거든요. 분수에 맞게. 양반은 양반답게, 중인은 중인답게, 상놈은 상놈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막 이게 막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래저래 성리학의 시대, 조선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나 평등해야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요. 그죠?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짜잔 하고 나옵니다. 짜잔 하고 이제 드디어 반기를 들고 쭉 올라오는 것이죠. 바로 19세기 밀란입니다. 밀란입니다. 자, 어떤 것들인지 볼게요. 기본적으로 19세기는요, 이제 조선이 이제 정말 무너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이제 배울 거예요. 홍경래의 난.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임술농민봉기. 이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의 종합판이 바로 19세기 후반에 있는 동학농민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 19세기에서 큰 스펙트럼 속에서 홍경래의 난, 임술농민봉기,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먼저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던 그 지역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역. 네. 홍경래의 난은 평양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홍경래의 난 이렇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예전에 그 고려 때 강동 육주 있죠. 강동 육주와 굉장히 많이 겹쳐요. 이거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홍경래의 난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홍경래의 난. 자, 홍경래의 난. 자, 이 홍경래의 난을 주도했던 사람들. 홍경래죠. 당연히 홍경래죠. 그죠? 근데 홍경래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군칙이라는 사람이에요. 우군칙. 우군칙이 또 함께 가세하기도 합니다. 이 홍경래의 난이 왜 일어났냐면 여기 이제 이 우군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러스해서 뭐 광산 노동자들, 광산 노동자들, 그다음에 농민들 아주 다양하게 이 홍경래의 난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서북 지역 차별. 네,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컸습니다.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서북 지역, 이쪽 지역들, 평안도 이쪽 지역 사람들, 이쪽 지역 사람들 차별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을 때 이쪽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에 오잖아요. 그럼 서울에 오면 노비가 반말을 해요. 너희 저 서북 지역 것들 뭐 이러면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노비 신분제 사회 노비 주제. 노비 주제에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차별이 얼마나 굉장히 심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옷걸이 얘기했죠, 옷걸이 얘기. 예, 헌 옷걸이가 새로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얘기했잖아요.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왜 자꾸 물어봐? 그걸 했더니 그 헌 옷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멋진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옷걸이를 잃게 된다. 내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된다. 그 옷에 취해가지고. 아마 노비도 아마 우리 집 양반 집안. 내가 마치 그때는 서북지역민을 보면서 나 양반이야. 나 양반 집안 노비야. 너 이 서북 것들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차별에 대한 어떤 그 반발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때가 일어났던 게 이제 언제냐면 이건 순조 때. 네, 순조 때 일어났던 모습들.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홍경래의 난.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19세기 후반에 가면, 아니 중반에 가면, 자, 중반에 가면 이제 바로 이 지역, 특히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주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말이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임술농민봉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술년에 일어났던 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
자, 이 임술농민봉기 함께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계춘. 유계춘이란 인물 등장 한번 또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임술농민봉기 때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19세기는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지금 세도 정치 시기예요. 이 당시는 지금 세도 정치 시기. 그죠? 자, 세도 정치 이미 배웠습니다. 매관, 매직, 정말 부정과 부패가 너무 심했던 시대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정적인 이 세도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는 또 뭐가 문제였죠? 삼정의 문란. 그죠? 이 임술농민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 그리고 세도 정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철종대. 이건 이제 철종대거든요. 철종대 아주 폭발력 있게 등장했던 게 바로 이 임술농민봉기더라. 임술농민봉기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임술농민봉기. 자, 이런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 자, 먼저 여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대응책. 난리가 난 거지. 자, 먼저 안핵사를 파견. 왜냐면 이거 일어났으니까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핵사를 파견합니다. 안핵사 파견. 네, 안핵사를 파견하고요. 이 안핵사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박규수라는 인물이에요. 박규수라는 인물. 자, 이 안핵사로 파견됐던 이 박규수가 이 상황 보니까 이거 너무 심각해.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 이거 좀 해결해. 삼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전정, 군정, 환국이에요. 자, 우리 수치치 때 배워서 알겠지만 세금은 지금 뭘로 내고 있죠, 여러분들? 쌀로 내고 있잖아요, 지금. 쌀로 내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영정법 쌀로 내죠. 그죠? 대동법 쌀로 내죠. 이걸 우린 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1년에 한 필 내는 거 있죠. 균역법, 그걸 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끝났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 당시에 세금은 아닌데 거의 준조세화된 성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환곡이라는 게 있어요. 환곡. 환곡은 배웠죠, 여러분들. 추운데 추납제도라고. 그죠?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건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 관리들이 이게 매간매직 돈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할당을 줘요. 무조건 빌려가도록 하는 거야. 빌려가도록 한 다음에 가을에 이자를 엄청 내요. 뜯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세금화되는 그게 뭐 환곡이에요. 그래서 전정, 군정, 환곡인데 이런 식으로 관리들이 매관매직 했던 거 뽑아내려고 나타나면 상대방이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 박 교수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삼정이정청이라는 게 있어요. 삼정이정청. 삼정이정청 이런 것들이 있다.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의 뭐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대응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뭐 암행어사 있잖아요. 암행어사들도 이때 또 파견합니다. 근데 암행어사가 와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정말 이 시대는 뭐 답이 없네요. 그죠? 이런 어떤 그 대응의 모습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나 해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 후기 아주 급변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렇게 봉기하고 일어난다는 얘기 뭐냐면 그만큼 그 사회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을 자각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 그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신문지 동일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가 되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양반층이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 수는 감소한다는 이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바로 이 공명첩이라고 하는 거. 공명첩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향전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민행의식이 성장하면서 특히 서학과 천주교, 서학이 이제 종교로 되는 모습, 그다음에 동학. 네. 이외에 특히 동학 같은 경우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과 연결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밀란 완전 중요, 완전 중요. 예, 홍경래난, 그 다음이 임술농민 봉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삼정 이정청. 예, 요거는 특히 임술농민 봉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삼정 이정청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이렇게 쌓이고 있는 어떤 그 민중들의 어떤 그 의식, 못 참겠다 갈아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쌓이다가 대대적으로 뻥 터진 게 바로 이제 동학 농민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사회의 어떤 모순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지금 계속 응축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 후기 사회 어때요? 와우, 경제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었는데 사회도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죠? 변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국가의 주권은 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조선 후기 문화 파트입니다. 자, 문화 파트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비춰질지 다음 시간 여러분들 꼭 완강하기입니다. 꼭 화이팅!